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철 강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후치 수식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장 구조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했었고, 오늘은 그 배운 후치 수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장 속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문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단문 구조로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 군데에서 제가 이제 그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는 그냥 일반 그 예문이나 이런 교재나 이런 데서 그 관련돼 있는 문장들을 조금 이렇게 그 발췌를 좀 했습니다. 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운 문장도 있을 거고 좀 어려운 문장도 있을 거고, 여기서 하면서 이제 조금 필요한 구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aylor Wallace, who worked on a recent analysis of the choline intake in the United States, says. 자, 여기서 일단은 주어 동사, 이 문장에서 이제 주어 동사를 딱 찾아보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바로 컴마 나왔죠. 자,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가 되겠죠. 자, 컴마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격 또는 삽입이라고 그랬죠. 동격 또는 삽입인데, 동격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형용사 상당어구, 형용사 상당어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형용사 상당어구 뭐가 들어가냐면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근데 조금 길죠. 그건 이제 관계대명사고 여기가 지금 동사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갖고 이제 테일러 월레스라는 사람인데, 자, 보통 관계대명사는 다 이 수식해주는 형용사 상당어구는 다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어떤 명사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냐? 그러니까 자, 테일러 월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Who worked on a recent analysis. 자, 여기서 자, 지난번에 끊는 것도 설명했었죠. 끊어 있는데 전치사 앞에서 끊어라.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있으면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렵다면 처음에는 그 끊어 있는 연습, 그 끊어서 끊으라는 곳이 있었죠. 전치사 앞에서 끊어라, 접속사 앞에서 끊어라, 뭐 대답해서 끊어라, ing형 ppm 앞에서 끊어라, 이렇게 끊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끊어서 이렇게 나누더라도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통하게 되는, 그 이해는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근의 분석, 애널리시스는 분석이라는 뜻이죠. 최근의 분석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최근에 분석을 하고 있었던,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겠죠. 최근 분석을 해왔던 테일러 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분석이 뭐에 대한 분석이냐면 어떤 분석, 이제 또 어떤, 이렇게 되겠죠. 어떤 분석, choline intake, intake가 섭취라는 뜻이죠. choline이라는 것은 이거 뭐 그 비타민 B의 한 종류예요. 어쨌든 뭐 choline 섭취에 대한 최근의 분석에 대해서 지금 일을 했던, 최근에 분석을 해왔던 월레스라는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choline 섭취에 관련된 그 최근의 분석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최근 분석을 했었던 테일러 월레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there is there라고 문이죠. 자, 요거는 조금 밑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there is there라 자체는 뭐 이거는 쉬우니까 이 자체가 동사죠. 그래갖고 주어는 뒤에 나오는 게 적고, 이건 단수 명사, 복수 명사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거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there is enough awareness. 자, 여기서 한번 딱 끊으시면 되겠네요. about choline. 자, 요것도 이렇게 끊어도 되고, 그냥 쭉 읽으면서 여기까지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딱 끊으셔도 되고, 요걸 한 번에 그냥 해석을 하면 되겠죠. 컬린에 관한 충분한 인식이 없다. 그러니까 컬린에 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컬린에 관한 충분한 인식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정확한 해석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경우,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빨리 읽고 지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내가 이해하기 쉬운 가장 쉬운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쉬운 말로. 그러니까 여기엔 컬린에 관한
충분한 인식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컬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도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로 바꾸어서 그게 바로 이제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서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콜린에서 다 알지 못한다. 어디 사이에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자, 여기서 딱 또 한번 끊으시면 되겠죠. 접속사 앞에서 끊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비커즈는 뭐뭐 때문에 접속사죠? 자, 부사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에 관한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도 컬린에 관한 인식이 없다. 컬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our government hasn't reviewed the data. 자, 우리 정부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검토도 한 적이 없었어요. 검토도 한 적이 없었고, 또는 set policy, 즉 정책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그 1990년대 말 이후부터 컬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 적도 없었고 데이터를 분석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그 컬린에 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합시다. 저 feeling of being loved. being은 사랑, love는 뭐예요? 사랑하다는 뜻이죠. 수동은 그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수동은 거의 의미를 다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told, tell은 얘기하다인데 be told가 되면 뭐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ell은 말하다, be told는 듣다.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being loved니까 뭐야?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다. 그렇죠. 사랑받는다는 느낌. 사랑을 받는다는, 자, 느낌인데 어떤 느낌? 사랑받는다는 느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요 수식어구는 어떻게 하라? 그냥 한 번에 그냥 해석하는 게 훨씬 좀 편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건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느낌과,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반응. 근데 어떤 생물학적? 바로 요게 바로 뭐냐면 봐요. 명사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명사, 그 다음에 동사. 바로 명사, 동사. 바로 요게 주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which나 대시 생략된 거죠. 사물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눈에 빨리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빨리 보여야 돼요. 그래갖고 요게 지금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 같고, 생물학적 반응인데 어떤 생물학적? 그것이 그 사랑받는다 그 느낌이 촉발하는 그런 생물학적 반응. 그래서 요게 문장 전체로는 요게 진짜 주어고 요게 동사가 되겠죠. 이 문장에서는.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갖고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그러니까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자극하는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은 트리거 촉발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촉발되는데, 자, 트리거가 이제 원래는 방화세라는 뜻인데 이게 촉발시키다는 뜻이니까 촉발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촉발되는데 뭐에 의해서? non-verbal cue, 즉 비언어적인 신호, 비언어적 신호에 의해서 촉발됩니다. 이제 바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컬러이 나왔어요. 컬러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있죠. 자, 갖고 뭐 컴마 또는 콜론, 하이픈, 콜론, 세미콜론 다 즉, 다시 말해서 즉 뭐만 명사 이렇게 하고, 즉 다시 말해서 바로 그 non-verbal cue가 뭐냐면 그 비언어적 신호는 게 바로 뭐냐면 목소리의 어떤 어조,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또는 that feeling just right. 자, 요것도 또한 뭐예요? 주격 관계 나와서 이제 얘를 수식해 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then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왔죠.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앞에 명사 나왔으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that은 어떻게 구분한다? 접속사 that은 앞에 동사가 나오고 뒤에는 주어 동사였고 뒤에 완전한 문장, 얘는 명사가 나오고 얘는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불완전한 문장. 자, 잘 정리해 둘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right는 이제 알맞은, 그래서 딱 just right, 딱 알맞다라는 느낌을 갖는, 그러니까 딱 알맞다라는 딱 알맞게 느끼게 하는 그런 접촉,
이런 것들이 다 non-verbal cue라는 거죠. 바로 비언어적인 그 신호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자,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그것이 촉발하는, 자극하는 생물학적 반응의 느낌은 바로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서, 비언어적 신호에 의해서 촉발되는데, 그 비언어적 요소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언어,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어조라든지 또는 얼굴 그 표정이라든지 딱 알맞는, 딱 맞는 그런 딱 맞게끔 느끼게끔 하는, 딱 맞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접촉, 신체적 접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좋습니다. 다음 거 한번 가도록 하시죠. 자, 요거는 이제 바로 뭐냐면, 요게 이제 부사에 해당되는 거죠. 자,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부사 상당어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부사 상당어구. 부사 상당어구라는 것은 부사, 부사구, 부사절.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가 부사. 보통 형용사에다 ly 붙는 거죠. 두 번째가 전명구. 세 번째가 투부정사. 네 번째가 ing형, pp형.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라는 거죠. 분사 구문. 그런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목적어의 유무로 따져주면 되고, 여섯 번째가 부사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복합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의문사에다 ever 붙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whether.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있지만, 그거는 얘는 whether는 명사절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이때는 뭐뭐이든지 간에 보통 이렇게 해석하면은 깔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 부사 상당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부사 상당어구라는 것은, 자, 문장이 주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을 때, 부사의 위치가 어딥니까? 부사는 아무데나 들어간다고 그랬죠. 갖고, 보통 주어 앞에 이렇게 컴마가 찍히면 이제 부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부사 상당어가 다 드는 거예요. 부사 상당어구, 또는 여기에 또 부사 상당어구.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컴마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컬런, 세미컬런 얼마든지 들어가서 안 들어가도 됩니다. 뭐 그거는 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사 뒤에 부사 상당어구, 여기도 부사 상당어구, 여기도 부사 상당어구. 이제 보통 끝에도 들어가도 이렇게 컴마인데 컴마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자, 요게 이제 부사는 얼마든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부사가 이렇게 전명구가 들어갔는데 여기 컴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컴마를 뺀 거예요. 갖고 there is there라고 보면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에 바로 이제 삽입으로 또 들어간 거죠. by some account. 원래 account가 뭐야? 기록, 설명 이런 뜻이죠. 갖고 일부 기록에 의하면, 이건데, 이렇게 컴마 들어갔고, 요거는 이제 지금 부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명구가 갖고 부사가 들어간 거예요. 부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그냥 이건 나중에 해석해도 돼요. 아예 해석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의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더 의미만 첨가시켜 준 건데, 이거는 그 형용사보다도 의미 첨가가 조금 더 약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이거죠. 그래갖고 이거는 뭐 일부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빼버리면 되고, 이건 나중에 해석해도 되고, 요거부터 해석하면 돼요. There were more than 2,000 London coffee hou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런던 커피하우스, 그러니까 카페 같은 거죠. 커피하우스가 2,000개 이상이 있었다. 뭐에 하면? 일부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나왔는데, 이 분사구문, 이 ing형, pp형, 이 분사구문이 쉽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문장이 주어, 동사 이렇게 완벽한 문장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컴마가 딱 찍히고 ing형 또는 pp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목적어 유무는 이제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이때 요 ing형 B평이 바로 뭐냐면 요게 분사구문이에요. 완벽한 문장이 나왔는데 컴마가 찍히고 ing형 B평 들었다. 이건 분사구문입니다. 자,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문장은 완벽하게 딱 되는데 컴마 찍히고 ing형 B평 나왔다. 분사구문. 그럼 여기는 뭐 집어넣고 해석하면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하다. 이걸 다 동사 취급해버리면 돼요. 이거 P평은 이제 뭐뭐 되었다. 뭐뭐 되었다,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건 뭐뭐 하다, 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 컴마 대신에.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보면은 2,000개 이상의 런던 하우스, 커피하우스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occupy. 차지하다. occupy는 이제 차지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차지했다. 이제 시제가 과거니까 그냥 과거로 똑같이 통일시켜주면 됩니다. 차지했다. 얼마를? more premises. premises. 요거는 바로 뭐냐면, 원래 premise가 뭐냐면, 요거는 뭐 어떤 주장에 대한 전제 조건. 전제 있죠? 요건데, 요 때는 요게 부지, 또는 토지, 이런 뜻이에요. s가 붙으면. s가 없으면 어떤 전제. premise, 전제, premises 하면은 부지, 이런 뜻이에요. 토지. 갖고, 더 많은 부지들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여기에 이제 and가 들어가고 병렬 구조죠? ing형, ing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more land than any other trade. 어떤 업종. trade는 무역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업종. 갖고, 또 다른 업종보다도 더 많은 rent, 그 임대료를 지불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간단합니다. 자, 갖고 문장이 완벽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컴마 찍히고, ing형 B평 나오면 어떻게 한다? 여기 and 집어넣고 해석하면 된다. 자,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뭐야? 요게 ing형 나왔으니까 뒤에 뭐는 거예요? 목적어 나온 거죠. 자, 목적어 유무. 자,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자, 좋습니다. 그 다음 거 보면 non-verbal cues rather than spoken words. 바로 요거는 또 어떻게 됐어요? 하이픈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요게 하이픈이니까 빼버리면 요게 주어, 요게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언어적 신호, 비언어적 요소들, 비언어적 요소인데 차라리 뭐야? 그 언어화되어 있는, 그죠? 구체적 구어로 되어 있는 말보다, 구어로 된 말보다는 차라리 그 비언어적 요소니까 이것도 뭐야? 부사니까 빼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래갖고 비언어적 요소들은 make us feel, 우리를 느끼게 만듭니다. 자, 요 됐던 이제 바로 뭐냐?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요게 잘 보세요. 여기도 자, the person we are with. 바로 뭐예요? 이렇게 주어. 그러니까 명사, 동사 나왔죠? 그리고 전치사 대한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목적격 관계고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 대절의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접속사 대절이죠. 딱 떨어지죠? 그래갖고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is interested in. 자, 여기서도 잘 보면 이 병렬 구조라는 게 보통 A and B, 그리고 병렬 and를 중심으로 이 형태의 명사가 같아야 되죠. 그런데 세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 A, B and C. 네 개 있을 때는 A, B, C and D.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겁니다. 갖고 요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is 단수죠. 자, 요게 the person이 주어니까 단수, understand S 붙었죠. 그러니까 A, B and value S 붙었고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갖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인 것이다. 가치를 두게끔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갖고 요건 그냥 빼버리면 뭐 아니면 이거부터 해석해도 되고, 자, 구어로 된 말보다는 차라리 이 비언어적 신호들은 우리를 느끼게 만드는데 어떻게 느끼게 만드냐면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간단합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봅시다. 밑에 거는 이제 요것도 어떻게 되면 요게 주어고, 그 다음에 요게 동사인데, 이때는 요게 바로 뭐냐면, 형용사 구. 만약에 beautiful 하나만 있었으면 여기에 들어갔었어야 되죠. 아름다운 그림. 이렇게 되는데, 지금 beautiful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beautiful 뒤에 in 전명구까지 같이 연결되었고, 자, 요렇게. 단순함으로, 단순함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것에 대한 단순함 속에 아름다운 그 그림은, 그러니까 단순해서 아름다운 그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단순해서 아름다운 그 그림은 hung on the gallery wall. 자, 그 갤러리 벽에 걸려 있습니다. 자, simple assertive는 단순함. 이런 뜻이 되겠죠.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운 그림. 그러니까 단순해서 아름다운.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자, 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목적. 그녀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어떤 드레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갖고 어떤 격식을 차린 그 행사에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타임리스. 타임리스가 뭐냐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유행을 타지 않는. 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타임리스 하면은 LESS가 붙으면 뭐뭇이 없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이런 얘기는 시간적인 어떤 시간의 그 구애를 받지 않는 이런 뜻이니까 세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또는 유행을 타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자, 갖고 그녀는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는 요건 한 번에 수식해 주지만 뒤에서 수식할 때는 그래서 어떤 명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했죠. 갖고 그녀는 드레스를 입었는데 어떤 드레스냐면 그 격식을 차린 어떤 형식적인 행사에서도 우아하면서도 유행을 타지 않는 드레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게 의미를 나눴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요게 이렇게 되겠죠. 갖고 red with black trim. 트림이 원래는 뭐냐면 가지치기 하다. 원래 동사로 쓰면 가지치기 하다. 이게 나무 같은 거, 숲을 같은 거 이렇게 가지치는 거 있죠? 이렇게 다듬는 거. 원래 다듬다, 가지치기 하다 이런 뜻인데 트림이 원래 테두리라는 뜻도 있어요. 갖고 여기서 명사로 쓴 테두리. 갖고 black trim 하면 검은색 테두리를 두른 빨간 차 이런 뜻이죠. 검은색 빨간 차인데 그 테두리가 이제 이렇게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둘렀다는 얘기예요. 갖고 검은색 테두리를 두른 그 빨간 차는 speed down the highway. 자,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speed down. 그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sped down. 낮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The book a clash of literature. 바로 여기서는 명사 나왔고 컴마 안에 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동격의 명사죠.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고전 문학 이런 뜻이죠. 클래식 오브 리터처. 그러니까 고전 문학인 그 책은 갖고 뭐뭐인 명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명사가 나오면 뭐뭐인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갖고 고전 문학인 그 책은 has been read by generations. 자, 수세대에 걸쳐서 읽혀져 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세대에 걸쳐서 읽혀져 왔다. 여기서는 BPP, has been PP니까 완료 수동태가 되겠죠. 갖고 읽혀지다. 근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갖고 읽혀져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TM with victory. 자, history of success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전명구죠? 전명구 수식이에요. 그 팀인데 어떤 팀? 이런 것들은 조금 길면 이제 자르시면 되고, 짧으면 이제 같이 묶어서 해석하면 되고. 자, 국제 대회에서도 어떤 성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 그러니까 국제 대회에서도 우승을 많이 한 이 팀은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성공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얘기는 뭐야? 국제대회에서도 우승을 많이 한 이 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국제대회에서도 우승을 많이 한 이 팀은 is favored. 원래 be favored는 뭐뭇에 우호적이다 또는 뭐뭇에 우세하다 이런 뜻이죠. 우세하다, 우호적이다 또는 유리하다. be favored 하면 유리하다, 하는데 to win the championship. 그 챔피언 결정전. 그 우승하는 데서 그러니까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고. He sent an email. 자, 여기서는 in response to는 무슨 뜻이야? 뭐뭇에 응답하여 뭐뭇에 대답하여 이렇게 이런 의미였고 그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메일?
in response to the urgent request from the client. 그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긴급 요청에 답장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이것도 전면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거로 보도록 하죠. 자, the only surefire. 자, 여기서 surefire는 무슨 뜻이냐면 확실한, 틀림없는, 이거 하나의 그 단어입니다. 확실한, 틀림없는. 그 유일한 그 확실한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보통 way 다음에, 자,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보통 way, right, ability, opportunity,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통 투부정사한테만 수식을 받는 애예요. 뭐뭐 하는 방식, 뭐뭐 하는 권리, 뭐뭐 하는 능력, 이런 것들 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밀도를 reduce, 감소시키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은 to cut days on site, 현장에서의 어떤 일수를 줄이는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나를 그 현장에서 직접 현장 가갖고 일하는 그 날 수를 줄이는 것이다. 뭐 없이 without cutting. 자, without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나온다 그랬죠? 근데 명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걸 동명사로 바꿔줍니다. 갖고 cutting square foot. 원래 square footage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래 평방 피트거든요. 평방 피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s much니까 그것만큼 그 일하는 만큼 그 여기서는 면적을 줄이는 거 없이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이지 않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날수를 줄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날을 줄여라. 일하는 날을 줄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줄이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 그 일하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날수를 줄이는 것이 그 밀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she bought a book. 자, 그녀는 책을 샀습니다. 어떤 책? 여기서도 자, 투부정사 앞에서 끊으라고 했죠? 어떤 책? 자, to read during her vacation. 휴가 동안 읽을 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the machine is designed for beginners. 자, 여기서도 투부정사가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뭐 여기서 끊어도 되고 이건 한꺼번에 다 해석해도 되겠죠. 갖고 그 기계는 그 초보자를 위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초보자?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초보자. 이렇게 되겠죠. 초보자를 위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가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 the movie filmed on location in a remote desert in Arizona. 자, 아리조나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막의 그 한 지역에서 그 필름된, 그러니까 촬영된 그 영화는 아주 숨이 멎을 듯한 숨 막히는 그런 광경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피처가 요게 특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명사로는 특징이 있고 특징으로 하다. 동사로는 특징으로 하다.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갖고 다시 자, 아리조나에 있는 저 멀리 떨어진 그런 사막의 한 지역에서 촬영이 된 그 녹화된 그 영상을 찍은 그 영화는 숨막히는 풍경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녀석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도 필름드라는 지금 ED형이 들어갔고 여기도 피처드라는 바로 뭐냐면 ED형이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잘.
이 ED형이 우리가 보통 현재 과거 분사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지금 사실은 얘가 완전히 좀 틀린 게 현재하고 과거는 결국은 얘가 뭐가 돼요? 동사가 되죠. 근데 과거 분사는 바로 뭐냐면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처럼 필름 같은 경우가 필름 과거도 필름드 과거 분사도 필름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write 같은 경우는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네들은 구별하기가 편하죠. 현재, 과거, 과거분사 그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과거, 과거분사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과거와 이 ED형이 과거로 쓸 때하고 과거분사로 쓸 때가 어떻게 다르느냐? 완전히 다르죠. 품사 자체가 다르니까. 얘는 결국 뭐냐? 동사로 쓴 거죠. 얘는 결국 형용사로 쓴 거예요. 그럼 동사로 썼다는 얘기는 얘는 문장 속에서 본동사로 쓴 거고 얘는 결국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이에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은 ED형이 나왔을 때 얘가 동사냐 쉽게 해서 과거냐 과거분사냐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야? 똑같아요. 얘가 필름이 뭐뭇을 촬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뭘로 따지느냐? 동사란 얘기는 얘가 만약에 타동사란 얘기는 결국은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PP형은 과거분사라는 것은 자체가 얘는 뭐야? 과거분사 자체는 PP형이라고 했지? PP형 자체는 능동, 수동? 능동에 해당되는 거죠. 수동. 죄송합니다. 수동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결국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똑같이 ED형인데 지금 ED형이니까 뒤에 요 전면구 빠지고 전면구 빠지고 전면구 빠지면 결국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어 없죠. 필름 자체가 타동사임 뭐뭇을 촬영하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얘는 동사로 쓴 게 아니에요. 동사로 쓴 게 아니라 바로 PP형 현재 분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PP형이니까 당연히 이걸 수식해 주는 거죠. 근데 featured는 바로 뭐예요? 뭐뭇을 특징으로 하다는 거에 대한 ED형인데 얘는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었어요? 목적어 있는데 여기 당연히 뭐가 있어요? 여기 breathtaking landscape성 목적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로 쓴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ED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한다? 바로 결국은 과거형이냐 과거 분사라는 거냐 이거는 어떻게 따진다? 결국은 이것도 목적어의 유무로 따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할 때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오형식 부분, 문장의 형식 부분에서 설명을 할 건데 웬만한 거의 90% 이상의 동사는 다 타동사입니다. 사실은 1형식하고 2형식 동사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 몇 개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또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found 한번 봅시다. 요 found. 여기도 똑같은 게 나온 건데. 자, 요거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도록 하죠. find하고 found는 완전히 다르죠. find의 과거형은 found. 그래갖고 요 found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발견하다, 알아차리다. 발견하다는 것은 3형식으로 쓴 거고 알아차리다 이거는 5형식으로 쓴 거죠. 근데 found 자체가 뭐예요? founded, 이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establish라고 같은 뜻이죠. 설립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founded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founded니까 설립하다. 그럼 설립하다가 그냥 설립하다는 뜻이죠. 나는 설립했다. 의미가 별로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무엇을 설립하다. 무엇에 대한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동사가 아니라 PP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얘를 수식해 준 거예요. 그 회사인데 설립된 회사예요. 자, 한 무리의 테크사비. 테크사비가 뭐냐면 최신 기술에 익숙한, 최신 기술에 능한 엔터프레너. 바로 이게 기업가라는 뜻이죠. 1990년대 최신 기술에 익숙한 최신 기술에 능한 기업 한 무리의 기업가들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이렇게 되겠죠. 레볼루션 혁신을 시켰습니다.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레볼루션 하면 무슨 뜻이에요? 혁명 이런 뜻이죠. 갖고 대변혁,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 그 소프트웨어 그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equip은 원래 뭐냐면 equip 이게 장착하다는 뜻인데 equip A with B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갖고 A에게 B를 장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A에게 B를 장착시키다. 근데 이제 A가 없죠. 그리고 바로 그냥 with가 나왔으니까 A가 지금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equip라는 PP형이 된 거죠. 갖고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까지가 요걸 수식해주는 것 같고, 장착된 최신의 안전 그 장치, 안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장치들, 최신의 안전 장치와 아주 강력한 엔진으로 장착된 이런 뜻이죠. 장착된. 원래는 카가 여기 들어갔고 그 차에 이런 것들을 장착시켰다 이런 뜻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카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자, 그래서 그 최신의 그 안전장치와 파워풀한 엔진이 장착된 그 차는, 자, 임프레스 하면 요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에 누구누구에게 인상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돼? 요게 주어고, 인주러 하면 뭐예요? 뭐뭇을 다치게 하다는 타동사입니다. 얘도. 근데 다치게 하다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PP형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갖고 그 사고에서 부상을 당한 그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자, the police never found the money. 자, 경찰은 그 돈을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돈? 바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요. stolen 하면 steal, stole, stolen. PP형 이런 게 딱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불규칙 동사형 그 외우는 게 짜증났지만 이거 외워두면 정말 편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갖고 라버리 하면 그 강도짓에서 뭐냐, 도난당한, 그 강탈에서 도난당한 그 돈을 결코 경찰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do you know the woman? 자, 여기서 또 이렇게 ing를 끊으면 되죠. 자, 갖고 너는 그 여자를 아니? 어떤 여자? 톰과 얘기하고 있는 여자. 자, 간단하죠. 자, police investigation the crime. 바로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ing은 바로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 나왔죠. 갖고 그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그 경찰은, 자, looking for 3 men. 3명을 찾았습니다. 3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 이 polic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합명사를 하고, 이 집합명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집합을 하나의 단위로 놓고 보면은 단수가 되고,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찰 집단이 지금 찾는 게 아니고 경찰 그 개개인이 지금 뭐냐, 이 3명을 찾고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Who were those people waiting outside? 자, 그 사람들 누구니? 어떤 사람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The machine that broke down. 자, 여기서는 지금 요게 주격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고 요게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갖고 부서진 그 기계는 지금 막 고쳐졌습니다. 수리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수동태니까 수리되어지다 하는데 완료니까 지금 막 수리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동사 나왔는데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 breakdown 같은 경우가, 자, 요거 좀 알아둘게요. breakdown, 그 다음에 take place, 일어나다, 이거 개최하다, take place, take part, 참가하다, 그 다음에 break out,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것들은 지금 동사 전치사가 들어갔지만 얘네들은 자동사예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죠. 자, 요걸로만 딱 주어 동사로만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얘는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였고, 고장난 그 기계는 지금 막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자, 요 몇 개 안 되니까 요는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동사 또는 부사, 이건 이제 부사인데 동사 부사 이렇게 들어갔어도 얘네들은 자동사다 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the students who scored the highest in the class, 여기서는 이제 컴마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그 학생이 receive a special award,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거는 some researchers found that. 자, 여기서는 이제 that이 아이고 이거 못하네요. 자, researche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갖고 이 that이 이제 접속사 that입니다. 자, 그래서 몇몇 그 연구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요게 주어, who가 이제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다 연결되고 요게 동사가 되죠. 그런데 who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컴마로서 이거는 부사절로 삽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일단 빼버리시면, 자, 연구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뭐를? 아이들인데 어떤 애 who were praised for their intelligence. 즉, 그들의, 이거 오타가 좀 많네요. 대어입니다. 그들의 어떤 지능 때문에, 지능으로, 그러니까 지적 능력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은 become overly, 전체적으로 뭐냐? 결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와 비교해서? 그들의 노력과 비교했을 때, 노력과 비교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는 as는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그들의 노력과 비교했을 때 그 지능, 그러니까 노력한 게 아니라 머리 좋은 거만 가지고 칭찬받던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The restaurant which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되겠죠. Serves a delicious Italian cuisine. 갖고 아주 맛있는 이탈리아 그 요리, 원래 쿠션 하면은 이제 쿠슨, 원래 쿠슨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조리법인데 이제 요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맛있는 이탈리안 요리를 그 제공하고 있는 그 회사는, 그 식당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탈리아 요리를 그 주로 메인으로 그 판매하는 그 식당은 is always busy on weekends. 주말마다 항상 바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that이 나왔죠? 명사 나오고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여기서는 이제 that도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하라고 그랬어요. 갖고 우리가 어젯밤에 봤던 영화는 had a surprising plot twist. 이제 이게 반전이라는 뜻이야. 아주 놀라운 반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조금 까다롭습니다. 원래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결국은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 여자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갖고 요걸 딱 보면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조금 해석하는 거를 좀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가 나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여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강요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되니까. 결국 그 아이, 이 여자의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면 나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그 엄마의 그 아이의 엄마는, 뭐 그 아이의 그 여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나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그 여자는 is my new neighbor. 새로운 나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사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자, 요것도 어떻게 돼? Woman I want to see. 요거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여자 이렇게. 자, 주어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갖고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여자는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것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애니 산 그 드레스. 애니 산 그 드레스는 doesn't fit her very well. 그녀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끊어서, 자, 요거는 그 남자라는 거 같은 거잖아요. 갖고 나는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의 여동생이 너를 안다. 그냥 이렇게 뒤로 갈 때는 좀 간단해요. 뒤로 갈 때는.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서 주어를 수식해 줄 때는 조금 까다로운데 뒤로 갔을 때는 그냥 다 그냥 풀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관계대명사가 뒤로 갈 때는 그냥 풀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의 여동생은 너를 안다. 이렇게 해도 의미는 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의미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뒤로 갈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I met someone,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형은 나와 같이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그냥 풀어서 해석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래서 주어를 수식해주는 주어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는 조금 해석하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갖고 해석하는 걸 조금 조심해서만 하시면 되는데 이 뒤에서 나올 때는 그냥 다 풀어서 그냥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갖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형은 나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하는 게 쭉 그냥 내려가면서 쭉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어를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왜 끊어서 자꾸 해석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자꾸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은 문장이 좀 짧으니까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데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 관계대명사인데 또 다른 관계대명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걸 계속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속도도 안 나오고 해석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끊어서 왜냐하면 우리도 글을 읽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글을 읽고 외국 애들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글을 읽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내려가면서 글을 읽는 거야. 단 주어 다음에 동사가 저 뒤로 갈 경우 이렇게 하고 주어 다음에 수식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끊어서 읽으면 이제 그게 가장 원칙적이지만 어차피 주어라는 것은 요거가 같이 묶여 있는 게 다 주어 부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뒤에서 쭉쭉 읽어가면서 여기서 자꾸 끊어가면서 문장을 좀 뭉쳐있는 걸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주어가 묶여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애들은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이제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갖고 한 번에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주어만 딱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딱 됩니다. 이제 연습이 많이 되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자꾸 풀어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나중 가서는. 그러니까 그런 건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자, 좋습니다. 자, 요거 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coffee houses provide English first egalitarian meeting place.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자, 쭉 읽어가면서 해석합니다. 자, 커피하우스는 제공하는 뭐를? 영국의 첫 번째 평등주의. 평등주의적인 이런 뜻이에요. 평등주의적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자, 컴마 그 다음에 where라는 관계부사 나왔죠. 이것도 어떻게? 그리고 거기는 이게 부사는 뭐라고 했어요? 관계부사는 부사를 대신 쓴 거죠. 지금 where는 장소, 요걸 지금 선행사니까 그리고 그 장소는 그리고 그곳은 이렇게 해석하면 깔끔하잖아요. 끊어서
해석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푸는 거야. 어차피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커피하우스는 영국의 첫 번째 평등주의적인 미팅 장소를 제공했고, 그리고 그 장소는 a man chatted with his table mates. 사람들이, 여기서 man 하면은 그 남자, 한 남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그 테이블에 같이 앉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그죠? 그가 그 사람들이 서로를 알든 모르든지 간에. 자, 이해됐나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했냐면 쭉 읽어가면서 그냥 쭉 읽어가면서 이해를 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한 내용 이해도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뒤에서부터 이걸 해석을 계속하면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끊어서 해석하는 이유가 그거인가. 끊어서 해석하라는 이유가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끊어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뒤에서부터 이렇게 수식해주는 그런 관계들을 뒤에서부터 수식하는 그런 어떤 악습을 자꾸 막기 위해서 끊어서 자꾸 이해를 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커피하우스들은 첫 번째 평등주의적인 만남의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그의 그 테이블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그 수다를 떠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알든 모르든지 간에. 자, 이해됐나요? 자, 깔끔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게 이제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어차피 이 whom은 결국 이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카터 씨와 이거죠. 결국 to가 들어갔으니까 미스터 카터 씨와. 그러니까 내가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미스터 카터 씨는 이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갖고 내가 전화상에 이야기했었던 미스터 카터 씨는 매우 그 우리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해됐나요? 자, 똑같이. 자, 요것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운이 좋게. 요거는 이제 주어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근데 이렇게 뒤로 갈 경우, 관계대명사는 이제 수식어가 뒤로 갈 경우에는 그냥 풀어서 쭉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 운이 좋게도 우리는 지도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자, 얘하고 위치하고 얘는 같죠. 맵이. 그러니까 그 지도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운 좋게도 우리는 지도 하나를 갖고 있었고, 그 지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되겠죠. 간단하죠? 요거는 딱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요거를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요것도 하나 이제 좀 정리 좀 할게요. 어차피 나온 거니까. 뭐뭇이 없다면 이라고 할 때, if it were not for. 자, 요거에 이제 도치가 되면 were it not for. but for, without. 그 다음에 뒤에는 여기는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원래 이거 가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요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뭇이 없다면 뭐만 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뭇이 없었다면 요거예요. 갖고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but for, without.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이 명사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요게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들어가죠. 그래갖고 뭐뭇이 없었다면, 그러면 요걸 잘 보세요. 원래는, 자, 원래 문장은 지금 여기에는 원래 어떻게 돼 있었던 거냐면, without the map.
요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맵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치사도 앞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갖고 without 요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때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니까 뭐냐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없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갖고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운 좋게도 우리는 지도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었을 것이다. 길을 잃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이거 그냥 쭉 풀어서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의미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어디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빨리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우리는 읽고 이해하는 게 빨리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쭉쭉쭉 풀어쓰면서 자꾸 이렇게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자꾸 풀어서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제 우리는 그 시립박물관을 방문을 했고 자 컴마 위치는 이제 이게 계속정법이에요. 계속정법인데 여기 어차피 지금 여기 전차 2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to city museum 이거죠. 갖고 우리는 그 시립박물관 방문했고 나는 전에는 거기를 전혀 가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군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이제 좀 잘된 문장으로 깔끔한 문장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어제 나는 내가 전에는 가본 적이 없었던 그 시립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렇게 이제 어딘가에 발표를 할 때는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시립박물관을 방문했다. 나는 전에는 결코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원래 to city 뮤지엄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거 한번 보시면 Colin told me about his new job. 자, 봅시다. 컬린은 나에게 그의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컴마 위치 나왔죠? 이 컴마 위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컴마 위치는 바로 이제 계속정법이에요. 계속정법. 계속정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컴마 위치는 계속정법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부가설명이에요. 부가설명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것은 컴마 위치 나오면 그리고 그것은. 그래갖고 컬린은 나에게 그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뭘 즐겨? 그 직업을 즐긴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지. 그래서 컬린은 나에게 그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는 그 직업을 매우 즐기고 그리고 그것이라는 건 결국 직업이니까 그것을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적격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을 그는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거. 자, 요거는 이제 컴마 위치나 아까 계속정법의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설명해 이 컴마 위치 계속정법일 때는 이 선행사가 앞에 있는 선행이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The weather was very good. 자, 날씨는 너무 좋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다. 그 기대하지 못했던 건 뭐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다. 그것을 여기서도 어차피 주어 동사니까 목적격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다. 근데 뭘 기대하지 못했냐? 날씨가 좋다는 거.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가 지금 선행사가 된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Tom tried on 3 jackets. 자, 요것도 똑같이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쭉 읽어가면서 해석하면 돼요. 자, 톰은 3벌의 재킷을 입어봤는데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에게 맞는 것이 없었다. none이니까 부정이죠. 부정이니까 어떤 것도 어차피 3 재킷을 이제 요걸로 받은 거예요. 그 3 재킷 중 어떤 것도 그에게 맞는 것이 없었다. 부정이니까. 자, 똑같이 갑니다. 2명 중에서 2명인데 그 2명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whom I had never seen before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게 주어가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뒤에서부터 그냥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 둘 중에 전에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던 그 2명이 came into my office.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주어로 수식해 줄 경우에만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주고 나머지는 뒤로 갈 때는 그냥 쭉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거.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the fact that 바로 요게 동격의 대시죠. 동격의 대시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요게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고 얘가 수식을 해주는 관계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다?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 형태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세요. 갖고 동격의 대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동격의 대시는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의 역할과 뒤에가 문장이 완벽하다는 그 접속사의 그 성격을 두 개가 짬뽕이 된 게 바로 동격이라고 그랬죠. 그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역할, 뒤에가 완벽하다는 그 접속사의 역할, 접속사의 특징, 그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어요. 갖고 동격의 대신 뒤에가 앞에는 명사 나오지만 뒤가 완전한 문장 형태가 될 때는 동격의 대. 갖고 이것도 그냥 하나의 수식 관계예요. 그래서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그 사실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요거 보라 되고. 자, 마지막으로 many difficulties and much stress. 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스트레스는 오늘날의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로 그 생각은 어차피 that도 동격의 대시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주어 동사 완벽 there is there라고 하면은 어차피 주어 동사 이게 동사 이게 주어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보시면 오늘날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생각은 바로 어떤 거냐면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떤 자, 됐나요? 그래갖고 우리의 생각부터 오는 것이고 그 생각은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다. 충분히 않다라는 그 생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후치 수식이 이제 들어가는 이 문장 구조를 오늘은 쭉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문장 속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자, 여러분들이 좀 오늘 그 문장 속에서 후치 수식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해석하는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탁 이렇게 와 닿았으면 하는 방식, 와 닿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조금 더 나중에 또 필요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단문으로 이제 한 거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또는 문제를 가지고 지문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문장 속에서 직접 지문 속에서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하기 전에는 또 이제 그 형용사구나 명사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명사 상당하고 또는 부사 상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먼저 그거부터 먼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좀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